자, 지금 길들이는 글러브는 구보타 KSG T1 모델인데요. 컬러는 DP 오렌지 컬러고 무령부 길들이기를 통해서 길들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사용할 선수는 이제 중학교 선수가 사용할 글러브인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무령부 길들이기를 통해서 길들이고 있는데, 구보타 글러브가 많은 분들이 무령부에 적합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구보타 글러브 무령부 길들이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구보타에서 무령부 길들이기를 처음에 많이 하다가 이제 구보타 출신의 글러브 장인들이 최근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보타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러시던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사사키, 정확히는 SSK라는 브랜드의 미스터 X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구보타 슬러거의 스타일을 따라한 어떤 브랜드들도 출시가 되게 되고, 그런 데에서 장인으로 일하시면서 이제 사사키에서도 이제 구보타 스타일의 글러브가 출시가 됐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지금은 일본의 아톰즈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 아톰즈 공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내야 글러브들의 상당 부분이 출시가 되고 있죠. 이제 그렇게 창업을 하고 서로 이렇게 글러브의 특징이 구보타의 영향을 받아서 출시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에서 대부분 무령부를 추천하고 있고요. 무령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의들도 많으신데, 저는 특별히 무령부를 좋아한다거나 또 특별히 싫어한다거나 이런 게 있지는 않고요. 글러브는, 제가 생각하는 글러브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물을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가죽에 좋은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글러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글러브는 도구에서 역할로 제 손에 굉장히 편한 글러브를 만드는 게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한다고 하면 물을 이용해서 글러브 길들이는 거를 여러가지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글러브용 가죽이 제작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들이랑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글러브는 글러브용 전용 가죽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러브 가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죽인 경우에는 글러브 겉면에 코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러브용 가죽에는 글러브를 코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가죽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지갑 같은 거를 물에 담그면 당연히 좋지 않죠. 그렇지만 글러브용 가죽은 특별하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태닝 한다고 하는데, 그 태닝을 할 때 이제 크롬 태닝이 있고 여러 가지 태닝 기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글러브는 글러브용 전용 태닝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물에 담가서 글러브 형태를 잡아도 물론 일시적으로 그 가죽에 유분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는 글러브는 이제 글러브용 오일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령부를 해도 저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글러브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글러브 수명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수명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글러브는 어차피 사용하면서 길들여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길들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선수 기준을 제외하고 사용력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데 길들이는데 시간을 오래 걸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저는 바로 사용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령부 길들이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길들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길들일 것이냐, 손으로 길들이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오일을 이용해서 길들이는 방법도 있고, 또 스팀을 이용해서 또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과 망치를 이용해서 길들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그 형태에 따라서도 여러 형태로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브랜드에서 그런 거를
명칭을 해놓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뭐 단순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즈노에서는 플렉스 타입이냐 스탠다드 타입이냐 박스 타입이냐 라고 구분을 많이 하고, 또 뭐 짐스 같은 데서는 칸수로 조절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엄지손가락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글러브가 엄지를 내비두고 이런 타입으로 글러브를 쓰느냐, 아니면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이런 타입에서도 이제 Z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서 표기를 할 때 잡는 스타일과 이제 이렇게 엄지를 세워서 쓰는 스타일을 구분해서 카탈로그에 표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글러브 형태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글러브 길들이기가 좀 훨씬 쉬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글러브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부분과 탄탄하게 유지돼야 될 부분을 적당히 만져주면서 글러브의 손가락의 힘이 글러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글러브 형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업체들마다 다른 각자의 어떤 그런 게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 손의 힘이 글러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T1 이제 한신 타이거즈의 유격수 도리타니 선수가 사용하는 모델의 이제 기성품 버전이죠. 쿠보타 가죽은 이제 그 스하게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말로 스하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가죽의 겉면에 코팅을 하지 않아서 맨손의 감각처럼 내가 글러브를 조작을 했을 때 조작감이 좋은 게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가죽에 코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떤 염색했던 그 컬러가 조금씩 배어나올 수 있는데, 우리 캐치볼 하다 보면 야구 글러브, 이거는 이제 구보타만의 가죽의 특징이 아니라 야구 글러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빨간 색깔이나 파란 색깔 글러브를 사가지고 캐치볼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공에 이제 파란 색깔이나 빨간 색깔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이제 가죽에 코팅을 하지 않고 염료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것들이 가장 야구 글러브용 가죽의 특징이면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내 손에 맞춰서 사용하면서 감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죠. 또 이제 유분이 배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글러브는 관리용의 도구이기 때문에 글러브 오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유분을 잘 보충해주면 오히려 더 최적의 상태로 글러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글러브용 가죽으로서는 몇몇 특징이 있는데, 이제 뭐 대충 설명드리면 이 정도 특징이 있어요. 더 자세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거는 이 상태로 건조를 시키고 이제 2차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